이번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식 현장을 직접 다녀온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9개월여 만에 아주 신속하게 부대 창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이 적 도발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창설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형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이나 또 핵 또는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드론이 효용성이 좀 검증된 점 역시 이 부대 창설 속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은 실전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또 급변하는 그런 안보 환경에서 드론 부대의 운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한 그런 드론 전력의 그런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이번 창설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 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부대에서 활용할 그런 무인기도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드론과는 조금 형태도 조금은 다르고 또 크기도 상당히 컸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 무인기보다는 더 견고하고 또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드론에 대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드론 작전사령부가 주로 하게 될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군은 이 드론을 단순히 이 군사 목적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 군사 목적으로서의 드론은 유사시 적 무인기나 핵, 또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그런 다양한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양한 이 전략적, 또 작전적 수준의 감시와 또 정찰,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드론 전력을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공역 통제나 협동 교리 발전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총괄을 하고요. 또 드론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와 정찰,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 사령관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하겠지만 이 부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공에서는 이 드론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대의 비행장을 개방을 해서 군수와 또 민수용 그런 드론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2025년부터 드론 택시로서 실제 운항이 예정되어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지자체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민과 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